좋은 징후와 나쁜 징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쓰던 핸드폰이 고장이나 고쳤으나 또 탈이 난다든지, 잘 살고 있는 집을 옮겨보라고 지인에게 제의를 많이 받는다든지 바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좋은 인연법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휴대폰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탁 떨어뜨렸는데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금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액정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어느 한 부분이 쓸만은 하지만 한 부분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예 금이 막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한쪽 부분만 쓸만할 정도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휴대폰은 늘상 가지고 쓰는 물건이며 손에서 뗄 수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고, 우리의 에너지랑 맞다는 뜻이고, 우리 질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려 깨졌든 실수로 깨졌든 일부러 깼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재 하느님께서 너의 기운이 지금 깨지고 있으니 실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션이 올 수 있으니 이걸 미리 알아차리고 조심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너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니 미리 알아차리고 조심하고 이 기운을 잘 다스려 나가라고 예시를 해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그 휴대폰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꾼다는 말이 아예 파손이 됐을 경우 휴대폰 기기를 바꾸고, 액정만 바꿔도 될 경우에는 액정만 얼른 가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 돈 10만 원이면 바꾸는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1년 동안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1년 동안 쓴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이러이러한 미션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셨니? 안 봐도 뻔하다 이 말이죠. 그 깨진 걸 계속 1년 넘게 쓰게 되면 그분한테 잔잔한 미션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늘이 강하게 미션을 줘요. 그러면 어떤 주로 미션이 오느냐? 대인관계가 조금씩 어긋나는 일이 1차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든 내가 상대를 아프게 하든 대인관계에 약간씩 금이 가는 게 나타나요. 어긋나는 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약간씩 건강의 미션이 옵니다. 건강적으로 조금씩 트릭이 오고 안 좋아지는 걸 느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사소하게 돈 나갈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 사소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으로 돈 나갈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크게 막 재산을 탕진한다 이 말이 아니고 실수해가지고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걸 느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휴대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기보단 이런 일이 올 것을 휴대폰이 예시를 해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탁한 기운이 오고 있다는 걸 예시해 줬으니까 이 예시의 기운을 빨리 없애야만이 이 탁한 인연이 나한테 차단이 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주파수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징조, 이 불길한 징조를 아예 끊어버려야 이 파장이 나한테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온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 파장의 기운이 약해진다. 근데 내가 뻔히 이게 불길한 징조인 거 알면서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끊어버려야 이 주파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탁한 기운이 오는 기운이, 탁한 에너지가 많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 휴대폰만 정리하면 끝나느냐? 휴대폰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 내 마음가짐도 점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미션을 주고자 예시를 해주었구나. 시험지를 주려고 이런 트릭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가 오는 걸 예시하려고 이렇게 휴대폰이 망가지고 어려움이 왔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관념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대인관계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은 잘못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딱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은 바르게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러한 부분이 느낄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이라든가 모순이라든가 행동함의 어려움이라든가 행동의 어떤 잘못됨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 딱 구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반성하고 앞으로 바르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에 딱 구한 다음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파수의 탁한 기운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휴대폰만 바꾸어도 1차 탁한 기운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이 소리예요. 2차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갖고 깨우치고 반성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2차적으로 탁한 기운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차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들이 조심하라고 예시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식당을 차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딱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 식당 차릴 때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아니면 식당 차리면서 무슨 미션이 있나 보다. 아니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래를 예시하는 각도로 받아들여서 미래 준비할 때도 특별히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오비일학이라는 말처럼, 아시죠? 까마귀 나르자 배 떨어진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이 그게 인연법이고 예시를 해주는 징조라는 거죠. 식당을 차리려는데 하필로 요때 딱 깨질 게 뭐라 이 말이야. 요게 무엇인가 예시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행을 딱 가려고 하는데 내일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게 탁 깨지는 거야. 그럼 이때도 여행 갈 때 조심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쓰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나가는 중에 실수로 탁 떨어뜨렸어, 휴대폰을. 갑자기 급이 쫙 가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을 할 때 조심해라.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이제 선보러 예를 드는 거예요. 선보러 딱 나가려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탁 떨어뜨렸는데 박살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을 재고해보란 뜻이에요. 너의 인연이 아닐 수 있으며 이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 재점검을 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휴대폰이 깨진다든가 이런 미션들이 올 때는 나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할 때 조심하란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 할 때 휴대폰이 아예 박살이 나버릴 정도로 깨졌어. 이것은 대단히 조심하라는 거고, 살짝 금이 갔어. 그러면 재점검을 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증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많이 쓰다 보면 사진이 흐려집니다. 흐려지는 걸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기운이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신분증이 사진이 많이 흐려지거나 이랬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신분증이 낡아서 바꿔달라 해도 바꿔주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금방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분증이 낡아졌을 때는 바꿔야 된다. 면허증이 오래 써가지고 사진이 뭉그러들었어요. 사진이 분별이 안 돼. 이런 분도 봤어. 아예 사진을 몰라보겠어 보니까. 나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하도 이 지갑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면허증이 사진이 흐리해져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사진이 망가졌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이 또한 탁한 기운을 예시하는 것이며 불길한 예시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인감도장이 갑자기 떨어뜨려서 깨졌다. 이 또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전부 나에게 불길한 예시를 주는 것이며 조심하라는 뜻이며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 어떤 미션이 올 수 있음을 예시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바로 수정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질문 중에 그 어떤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 좀 대고 해봐요. 잘 살고 있는 집을 옮겨보라고 지인에게 제의를 했는데 분별하는 방법. 근데 이제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친구가 뭐 이사를 해보란다든가 지인들이 이사를 해보란다든가 자꾸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 또한 나한테 이 집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점검을 해보라는 뜻이지 그 말 때문에 무조건 이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이사 문제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응?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이사를 해보라는 둥 이렇게 친구가 이사를 해보라는 둥 등등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진정 이사를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아니면 이 집의 기운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점검해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검해보는 건 좋은데 그 말 때문에 쉽게 이사한다든가 쉽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 단 점검은 반드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점검할 이유가 없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자체가 하늘은 나에게 메시지를 준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어렵게 저를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고자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얘기도 해드리고 조심할 이야기도 해드리고 때로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주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도움받으려고 많이 기다려서 정성을 다해서 만나서 듣는 이야기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시의 메시지가 크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내가 자문을 구했든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 자문을 구했든 지인한테 자문을 구했든 내가 도움받으려고 물었을 때는 그 메시지가 그 다음으로 크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한테 물었을 때는 그 메시지가 대단히 크고 일반인한테 물었을 때도 내가 도움받고자 상의했을 때는 그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지는 말로 해요. 이렇게. 예? 뭐 좋으니 나쁘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또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좀 작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또한 나에게 예시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인연이든 어떤 말이든 이렇게 인연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을 간과하지 말고 늘 공부로 받아들이고 참고하고 점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운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까닭 없이 인연이 주어지거나 까닭 없이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다. 반드시 원인, 과보가 있는 것이며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하나도 없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참고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자연의 에너지는 여러분들한테 늘 돕고자 때로는 메시지도 주고 때로는 미션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시험지를 주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자 하느님이 운용을 합니다. 대자연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대자연이란 뜻이에요. 이 대자연은 여러분들을 늘 깨우쳐주고 돕고자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영하는데 다 좋은 쪽으로만 운영하느냐? 때로는 회초리를 때려서 깨우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인연을 주어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험지를 주어서 이렇게 예시를 해주기도 하고 등등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한테 깨어나라고 메시지를 준다.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고 깨우침이 부족해서 그 메시지를 못 받을 뿐이다. 모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예시 징조를 간과하지 말고 항상 점검하고 참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원 강의 많이 듣고 선지자들 강의를 많이 듣고 바르게 깨우치는 노력을 할 때 그게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겨서 어떤 미션이라도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뒤통수 맞은 다음에 알게 돼요. 그리고 시험지에 봐보세요. 시험지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시험지에 걸려든 다음에 후회를 하고 함정에 빠진 다음에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리 알고 대응을 하고 미리 처리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당한 다음에 후회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지혜롭게 알아서 미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행을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아주 내 인생을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 힘이 생기게 돼요. 3년 내지 5년 정도를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 사주팔자 보지 않아도 대략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 공부하지 않아도 도원 공부만 진실하게 하면 하는 행동 보고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 마음 쓰는 거 딱 보는 순간 아 팔자 다 나옵니다. 그냥 70%는 다 알아버려 그냥. 아니 사주 공부 안 해도 70%는 알 수 있다니까. 보세요. 그분 말하는 투 행동 그리고 움직이는 태도 행하는 태도 그 다음에 마음 쓰는 자세 그래서 말 한 10마디 시켜보고 행동하는 거 한 10가지 모습 보고 마음 쓰는 거 한 10가지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명리학 공부하지 않아도 70%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바르게 공부해서 이런 예시나 이런 징조를 잘 깨우쳐가지고 어떤 함정에도 어떤 시험지에도 걸려들면 안 된다. 바르게 공부해서 우리만이는 빛나게 사는 인생을 열어가야 되고 우리 국민 또한 바르게 공부해서 빛나는 인생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